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코스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난 하루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ARM이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자, 어제 ARM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요. 공모가 대비 25% 오르고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ARM의 힘은 바로 스마트폰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99%가 ARM 기반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ARM이 이렇게 성공할 거는 뭐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또 대여급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일단 반도체 업계의 훈풍을 기대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상장을 기다리는 여러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또 버켄스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인 클라비오, 인스타카트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야, 그러면 나도 좀 좋은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웃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장도 그렇고 한국장도 그렇고 전부 다 좋은 흐름 나타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유가 고공행진합니다. 핸들이 고장난 A톤 트럭. 자, 유가가 난립니다. 어제 WTI가 2%나 급등하며 90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 진짜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겨울 전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유 관련주는 연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요도 증가할 것, 요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유가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원자재는 절대 예측하지 말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유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최소한 우리 기름값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정유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배당은 또 얼마 줄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소식이 나오는군요. 유류세 인하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유류세 인하 연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정부의 방침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추가 연장도 검토하겠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뭐 그렇게 좋은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오르다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좀 많이 올라간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가 충격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는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 언제 증시가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올라갈까 말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설탕 가격 12년 만에 최고가. 자,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었네요. 설탕 가격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상 기온으로 주요 사탕수수 생산국인 브라질, 인도, 태국 등의 흉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 국제 설탕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 파운드당 27.14달러까지 올랐으며, 이는 전달 대비해 10% 이상 상승을 한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덩달아 국내 설탕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 대한제당은 오늘 장중 5% 이상 올랐으며, CJ 제일제당도 3%의 상승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해 또 식량 관련주가 들썩들썩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오랜만에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준율 25bp 인하. 자, 중국이 급하다는 소리겠죠. 디플레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돈을 푸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준율을 0.25% 내렸으며, 이는 6개월 만에 인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번 공부했다시피 중국은 이렇게 지준율을 마음대로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방 부채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준율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아직도 멈춘 게 아니라 여전히 한 번 더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정말 쉽게 말해서 2%짜리 예금을 들겠습니까? 5%짜리 예금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은 대로 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크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은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중국에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나 봅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이 공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이제 중국이 좀 바닥치는 거 아니니, 최근 들어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아니니 이런 기대감이 나오며,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철강 관련주, 해운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호재도 각각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중국을 등에 업고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해운주가 좋았던 이유는 이거. 자, 오늘 해운주 특히 펜오션이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겉터양 확실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해운주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파나마 운하에서 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하루 거기에 원래 36척이 지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32척밖에 못 지나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하에 물이 없어서 지금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배가 깊게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게 제한까지 나오면서 물류에 대한 걱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마저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에 해운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이틀 전에 공부했던 용미사두 전략 기억나시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보통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펜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 플러스 방금 전에 봤던 파나마 운하 가뭄, 이 소식에 힘입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해운주 바닥에서 겉터양 터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 자, 솔직히 저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워낙 반도체는 우리의 믿음을 배신한 적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강력하게 믿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언제 배신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연초부터 조금 멀리서 보면은 하이닉스는 벌써 70%나 상승했고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32%나 오르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를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뷰인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나 봤더니 최근 들어 디램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 투자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사실 코앞이죠. 이제 DDR5 비중이 전체 4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ASP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적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4분기에는 D램 흑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매수 기회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사이클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최소 1년에서 이제 길면 2년에서 3년 이렇게 가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이클 초입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까지는 계속 좋을 확률이 높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하루 맨날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출렁출렁 하면서 언젠가는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건데, 개인적으로는 올해 제발 8만 전자 한번 찍고 그리고 조정받다가 내년에는 9만 전자 찍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다음주 공모주 왜 이래? 자, 다음주 공모주가 청약할 만한 기업들만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기 리스는 한 5개 중에서 한 2~3개 정도면 대박이지, 아니 뭐 다 안 좋고 두산 로보틱스만 좋아도 대박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러다가 5개 전부 다 공모주 청약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이 또 좋게 나왔길래 기릿이 이렇게 설레발인가 봤더니 IMT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다음 주 월화 청약하는 기업이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1,800곳이 넘는 기관이 참여했고 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 이상을 써내서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한 14,000원에 정했으며, 안 그래도 요즘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청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관사는 유안타증권과 유진증권인데 이 2개 증권사는 일요일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몰려오는 공모주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가 기업들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몇 개 없다면은 어떤 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중요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일 꼼꼼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 저 기릿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전지 팔아야 하나요? 가끔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를 넘게 찍었으니 당연히 손실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기릿은 일단 과거 2달 전부터 이날이죠, 이날. 이때 이렇게 고점 친 날부터 삼성전자, 카카오 고점 찍을 때랑 똑같은 차트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솔직히 욕도 좀 많이 먹은 거 아마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천지가 지금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모두가 열광하고 진짜 안 사면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최고점의 확률이 정말 높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왼쪽에 보다시피 차트상 윗꼬리 겉터음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마침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친구한테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죠. 물론 이제 그게 나온다고 100% 고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꼭꼭꼭 명심하시고 다음번에는 당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는 이미 많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할 대로 하락했죠. 실제로 기관들이 팔아라고 여기서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시한 목표가 그 목표가마저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까지는 당연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와중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평가의 영역이다 이러한 평가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에코프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에코프로 또 같이 곁들여서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분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건데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죠. 과연 내가 얘를 1년, 2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가? 과연 내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삼성전자나 카카오 기억나시죠? 그 친구들 21년에 고점 찍고 아직도 그 고점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건 당연히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런 차트를 또 마주하고 앞으로 내가 이 천지에 한 1년에서 2년 더 물려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그때 과연 내가 들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매도하는 게 좋고, 그 반면 당연히 가능하다 떨어지면 더 사야지 월급 받으면 더 살 만큼 좋은 기업이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꼭꼭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K배터리 3사 시장 점유율 하락. 조금은 안 좋지만서도 또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점유율 하락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1년에는 우리나라가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꽤나 많이 하락했습니다. 24%로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작년 대비 매출은 70%나 급등했다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점유율을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러한 매출 성장을 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저가 공격에 점유율은 밀리고 있으나 워낙 파이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언젠가 내연 기관차는 없어질 거라고 볼 수 있기에 당연히 점유율이 하락하더라도 파이가 더 크게 증가하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은 성장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2차 전지에 대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아마도 그 안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나 플러스, 그리고 만약 파이가 물론 늘어나는 건 맞지만 생각보다 덜 늘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안업체의 호재가 진짜 보안업체는 호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지만 가끔 일어나는 해킹 사건 아니면은 물리적 보안에 관련된 사건 사고 이러한 단발성 이벤트가 끝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호재다운 호재가 떴다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에 방문하는데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러다가 다음 주에 또 공모주 중에 보안에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한싸. 이 친구도 갑자기 또 흥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보안 관련주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잘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월은 역시 배당이죠, 배당. 자, 매번 우리가 공부하던 부분입니다.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리고 롱패딩은 여름에 사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배당주를 단기로 노리고 계신다면 8월에서 9월, 지금이죠. 지금 사서 10월에서 11월에 파는 게 맞다는 거 항상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오늘 배당주 하면은 대표 주자인 은행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며 오늘 하나금융지주는 4%, 신한지주도 4% 급등하는 등 은행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일단 은행주를 비롯한 이러한 배당주는 대부분은 한 5에서 6% 정도의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8월에서 9월쯤에 배당주 중에서 배당이 깎이지 않을 기업들,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만 찾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해놨으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은 그때는 배당만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이제 그만큼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들고 와서 배당을 먹고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개선이 되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내 앞에 오든 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배당주 투자 전략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배당주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배당주는 뭐 11월, 12월 이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사서 오히려 이제 그때쯤에는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 또한 뉴스에 팔아라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쓰기가 무서워요. 자, 마통 많이 쓰시나요? 하지만 최근 금리 한번 보시면은 이거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며 마통금리도 올라와서 어제 기준 5대 은행의 마통금리는 5에서 7%, 대부분의 은행이 상단이 7%를 넘긴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통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나 뭐 대출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햄버거 1위는 버거킹. 자, 저기를 쓴 햄버거 진짜 좋아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새로워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황을 맞은 외식업계 중 유일하게 성장하는 곳이 바로 햄버거 시장입니다. 뭔가 놀랍기도 하죠. 20년부터 22년까지 74%나 성장한 3.9조가 되었고 게다가 올해는 5조까지 넘보고 있다고 하니까 최근에 햄버거를 정말 많이 사 먹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햄버거 시장 만족도 1위 업체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소비자원에서 6개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이용 행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메뉴 충실도, 주문 환경, 제품 수령 시간, 가격 등으로 별점을 매겼다고 하는데 거기서 1등이 바로 버거킹 5점 만점에 3.81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반면 꼴찌는 롯데리아로 3.63점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기분들이 보시다시피 점수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또이또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6개 프랜차이즈는 어딘가 봤더니 노브랜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이렇게 6가지라고 하며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건 맘스터치입니다. 싸이버거가 그냥 진짜 가성비고 뭐고 최고인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마지막 공연이 될까? 오늘 아침 블랙핑크 리사와의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YG엔터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려가 퍼진 것은 블핑과 YG의 계약 기간이 8월까지인데 아직까지도 재계약과 관련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내일부터 이제 블랙핑크의 마지막 콘서트 봄핑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서 거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콘서트 때문에 리사가 입국했다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대부분 회복을 했는데요. 과연 YG는 리사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 간소화 통과될까? 자, 우리가 병원을 다녀오고 나면은 보험사에 실비 청구하죠. 그런데 이거 진짜 귀찮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야, 이걸 우리가 왜 신청해야 되나? 병원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바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손 보험 청구를 환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은 중개기관을 거쳐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당연히 편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무려 매년 2,5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보험사는 2,500을 날로 꿀꺽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된다면은 우리한테는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보험사 실적은 좀 많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통과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오는 18일에 한번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대기업 총수들 네옴시티 몰려간다. 다음 달 추진되는 사우디 방문에 국내 10대 기업 총수들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에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방문을 추진했는데, 수주 총력전에 힘을 싣기 위해서 10대 그룹 총수로 방문단을 확대를 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소식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